보통 한국인이 보는 시각에서 도쿄 사람은 차가워 보인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오사카 사람은 인정이 많고 쾌활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사카 사람에게 빵 하면 죽는 척을 해준다는 밈 영상 또한 많이 퍼졌을 정도로 오사카 사람들은 쾌활하고 웃기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때 오사카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재밌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왜 오사카 사람들에겐 이렇게 쾌활하고 정감있고 유머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속마음을 숨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테마이와 혼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다테마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겉모습을 뜻하고 혼내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진짜 본인의 모습을 뜻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 얘기하는 것이 이 문화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화가 생겨난 것은 과거의 일본이 사무라이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 한마디 자칫 잘못했다간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전국시대 때 사무라이들은 오히려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이라 생각했죠. 사무라이 사회에서는 목숨보다 무사로서의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선 목숨을 가볍게 여겨 적과 싸우다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오사카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하고 성격도 쾌활하며 목소리도 큰 편입니다. 도쿄나 교토 사람들은 이러한 오사카 사람들을 천박하고 경박하다며 까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오사카 사람들만 이런 다테마의 혼내 문화의 영향이 많이 없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에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로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요토미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인데요. 그는 찌려지게 가난한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 장터에서 바늘 장수를 했었던 미천한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절은 도요토미에게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해줬죠. 그는 일본을 통일한 후 오사카성을 축조하면서 오사카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는데요. 각 지방의 제후들에게 경제력에 척도할 수 있는 쌀, 생선, 야채 등을 최소한의 먹을 양을 빼놓고는 전부 오사카로 올려보내라 하여 오사카를 각종 산물의 집산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요토미는 전국의 유능한 상인들을 오사카 성으로 불러 모았는데요. 일본의 4대 상인이라고도 불리는 후시미 상인, 오오미 상인, 히라노 상인, 사카이 상인들을 오사카 성 아래에 살도록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을 이주시킨 곳은 센바라고 하는 선착장이었는데 이곳에 모인 상인들을 센바 상인이라고 부릅니다. 도요토미의 권력 아래 센바는 일본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일본 최대의 시장이 됐습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센바 상도인데요. 센바 상도란 돈을 남기는 것은 하, 가게를 남기는 것은 중, 사람을 남기는 것은 상이라고 하여 고객을 가장 중시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사카는 일본 최대의 상업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723년에 들어서는 회덕당이라고 하여 상인들이 만든 상인학교까지 생길 정도였죠. 이렇게 오사카란 지역은 그야말로 대상인의 시대를 연 지역이었는데요. 특히 도쿠가와 막부가 집권한 이후 몇백 년간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전쟁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무사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형편이 어려워진 무사들이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다 보니 오히려 상인이 갑이 되는 현상 또한 생겼는데요. 일본의 계급사회가 돈으로 인해 무너진 사건이었죠. 이후 상인들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상업도시였던 오사카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상인이 사무라이보다 영향력이 강해지니 타 지역처럼 무사를 무서워할 필요도 속마음을 숨겨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장사를 하는 장사꾼 입장에서 손님을 반길 때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말도 웃기게 하고 최대한 친근감 있게 장사를 해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사카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일본인들과는 다른 성격이 되어갔습니다. 상술로 시작한 유머에 독특한 사투리까지 더해지니 만담 또한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는 높은 확률로 개그 캐릭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개그맨들의 90% 정도가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방 출신이죠. 이렇듯 상인의 도시였던 오사카는 속마음을 숨기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때 상인들의 성격이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오사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를 발전시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히데요시의 세력들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물리치고 에도의 막부를 세웠었는데 이때 일본의 주도권이 오사카에서 에도로 넘어가다 보니 이런 역사를 거친 오사카 사람들 입장에선 도쿄가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특히 도쿄를 포함한 간토 지역 사람들이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방 사람들을 촌놈 취급하고 반대로 간사이 지방 사람들은 도쿄 사람들을 냉소한 깍쟁이로 취급한다고 하니 보다 보면 지역 간 감정과 경쟁 구도는 어느 나라를 가던 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까내리며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언제쯤 이러한 갈등이 없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